자체가 다시 나뉘어지더란 말이야. 뭘로? 아니 그 유형 안에 선생님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있어?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던데요. 그러면 합의 법칙은 뭐고 고배 법칙은 뭡니까? 말만 거창할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한다는 뜻이고, 고배 법칙은 경우의 수를 곱할 때 말 그대로 곱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가 중요한 거야. 언제. 그러니까 언제. 아니 선생님 언제 어떨 때 내가 더합니까? 어떨 때 곱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문장 중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영문자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배 법칙은 자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연달아 되어 있는 거. 그죠? 연이어 연달아 어떻게 되어 있는 거? and로 엮여 있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하시면 됩니까? 곱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라고 했었을 때 흔히들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봐봐. 커피 그죠? 자 or tea라고 이렇게 있었을 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커피가 만약에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봐. 커피만 세 종류가 있어. 여러 종류로. 그 다음에 티가 마찬가지로 5종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 커피 또는 티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나의 선택권이 몇 가지가 되는 거니? 8가지가 되는 거야. 그죠? 커피가 세 종류가 있고 티가 5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나의 선택권은 8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자 봐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음료 그다음에 and 그다음에 식사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봐. 주문을 받으러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주문을 한 거냐면 저기 있잖아요. 우리 식당은 음료수가 3종류가 있고요. 식사가 5종류가 있어요.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우리 식당은 음료가 몇 종류가 있다고? 음료가 3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사가 5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and라고 시킨 건 뭐 이렇게 물어본 건 뭐냐면 야 너 음료는 뭐 먹을 거고 식사는 뭐 먹을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음료에 대한 선택권 몇 가지가 생겼어? 3가지가 생겼지. 그리고 동시에 모두 선택해 줘야 돼. 식사에 대한 선택권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이때는 몇 가지가 돼? 15가지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수용도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지.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음료 1번 음료, 2번 음료, 3번 음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식사가 A라는 식사, B라는 식사, C라는 식사, D라는 식사, E라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음료를 마시고 A라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1번 음료를 마시고 B라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1번 음료를 마시고 C라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1번 음료를 마시고 D라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1번 음료를 마시고 E라는 식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니? 그런 케이스가 2번 음료를 마셨을 때도 5번이 나오고 3번 음료를 마셨을 때도 5번이 나오겠죠.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그런 걸 우리가 고배 법칙 어떻게 이루어졌니? 연달아 음료수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고배 법칙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봐. 이제 한번 채워보자. 봐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밑줄 그어야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은수도 이거 쌤 받았지? 지난 시간에 수업했잖아. 그랬으면 받은 거야. 근데 안 갖고 왔지? 자, 그래서 일단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면 사건 또는에다가 또 동글뱅이 쳐야 되겠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1번에다 뭐라고 쓰면 돼? M 플러스 N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M 플러스 N가지다. 자, 밑에 거 봐라. 자,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밑줄 그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M 플러스 N 플러스 L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M 플러스 N 플러스 L 이해하겠지? 자, 고배 법칙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만 일어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번 박스에는 M 곱하기 N을 써야 되겠죠. M 곱하기 N.
고배 법칙은 잇따라 일어나는 세세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M 곱하기 N 곱하기 L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열 박스 한번 보자. 순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순열은 순열 옆에다 가로 열고 딱 써보세요. 순열 옆에다 가로 열고 써보세요. 뭐라고? 선택하고 배열한다까지 딱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순열은 무슨 뜻이다? 선택하고 배열한다. 되겠죠?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배열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기호를 npr이라고 쓰는데 저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다. 되겠습니까? 퍼뮤테이션의 약자다. 그래서 npr이니까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한다. 되겠죠? 자, 낯선 기호 하나 공부해 봅시다. 계승.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을 n의 계승이라고 한다. 그리고 읽을 때는 쓸 때는 n 느낌표처럼 쓰고 읽을 때 n의 계승 이렇게 읽어도 되고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n 팩토리얼 되겠죠?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승이라는 표현보다 팩토리얼이라는 표현법을 더욱더 자주 사용하니까 좀 익숙하게 알아도 n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은 뭐다? n부터 1까지 자, 쭉 연결해서 곱한 거. 이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 팩토리얼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그 옆에다가 한번 써놓습니다. 0 팩토리얼이라고 한번 써봐. 0 팩토리얼.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1. 자, 써놓습니다. 0 곱하기 0 느낌표. 그건 1이다. 0 팩토리얼은 1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5 팩토리얼이 있죠. 그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열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문제죠. np, n값,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그러면 n 곱하기 n마 1 곱하기 n마 2 곱하기 쭉 가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np0은 자,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자, 0개를 선택해서 자, 요것도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요 문장 중에서 조금 이제 헷갈려가지고 잘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요거는 좀 잘 봐놓으셔야 되겠죠.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0 팩토리얼은 한 가지. 이 뜻인데 이때 왜 np0이 왜 1이겠냐? 자, 선생님 봐봐. np0이 왜 1이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너희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 여기 세 개 중에 이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세 개 중에 0개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야? 여기서 0개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야? 여기서 0개를 선택할 거야. 여기서 0개를 선택할 방법 몇 가지야? 그 자체가 한 가지인 거야. 선택하지 않을 한 가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를 다 선택할 방법 몇 가지야?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가져오면 되니까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np0과 그러니까 우리가 np0이라고 그러니까 선택만 따지고 보면 컨비네이션이니까 nc0과 nc1은 자, NCN이죠. 전부 선택하는 거.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한 가지가 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NP0도 몇 가지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NPN이 되어지면 N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NPN은 선택해 놓은 N개를 뭐까지 해야 돼? 배열까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N 팩토리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계산은 NPR의 계산은 N마 R팩분의 N팩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요 계산을 준용하지는 우리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OPE다 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 OPE는 5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연달아 곱하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건 우리가 뭐를 하지는 않는다? 계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밑줄 그어 6p3이 되어지니까 6부터 4까지 쭈루룩 해서 곱한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계산 과정의 값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쉬운 얘기이지만 초반에 선생님이 굉장히 천천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걸 한 번 더 한다라는 얘기는 자, 잘 보고 머릿속에다가 좀 저장을 해 놓자라는 느낌이겠죠. 자, 다음 조합 한번 볼게요. 조합 봐봐.
자, 순열하고 조합을 좀 구분지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합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갑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이 조합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자 C라는 기호를 썼는데 컨비네이션 NCR이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순열, 그러니까 뽑아 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거고, 순열처럼 배열은 안 해. 배열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n-r 팩토리얼 분의 n팩 여기까지가 순열이거든. 요거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야. 근데 나열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느낌인데, 요 느낌을 요거 밑에다가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보세요. 자, 순열은 어떻게 구한다고? 자, 순열은 우리가 선택하고, 그지? 선택하고, 그리고 뭐까지 하셔야 돼? 배열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순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순열을 딱 밑에다가 이렇게 딱 동봉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NPR이라고 생각을 하면, NPR이라는 건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선택부터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NCR이다. 선택하는 건. 그리고 곱하기죠. 그리고 배열한다. 몇 개를? 내가 R개를 뽑았으니까 R개를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팩이 되어지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NCR만 계산하고 싶다면 NCR은 R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R팩 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NPR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는 이제 R팩이 있을 거고요. 자, 분자는 NPR이니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어지겠죠. 번분수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니? NCR의 계산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저거를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순열과 조합의 관계가 이렇게, 순열은 선택하고 배열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조합과 배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NCR과 NPR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NCR과 NPR의 관계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걸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요. 자, NC0, 그지? N개 중에서 빵개 선택한다, 한 가지. N개 중에서 N개 선택한다, 한 가지. 근데 그 밑에 보면 약간 생소한 표현법이 있죠?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NCR은 NC, N마-R과 같다라는 표현법이 있는데, 이 표현법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 표현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5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5개의 물건 중에 내가 2가지를 선택한다라는 것, 5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이게 선택받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 2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선택할 놈을 빼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5개 중에 선택하지 않을 3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되겠나?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느낌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봐봐. 이 컨비네이션의 계산에 있어서 요 뒤에 나와 있는 숫자 2개를 더했을 때, 이 2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누가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전체의 개수가 되어지면 그건 항상 똑같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N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N에서 N마-R을 선택하는 방법이 똑같은 이유가 되겠죠. 왜? R하고 N마-R을 더해보시면 누가 되어지니까, 자, 앞에 전체의 개수가 되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나한테 이제 물어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자, 손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내가 특정한 몇 개를 뽑을 건데, 요걸 선택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을 방법, 남은 개수를 선택하는 가지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표현법은 어쩔 때 써먹으면 좋냐면,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니네한테 누가 7C5를 계산하라고 생각했다고 해봐. 그럼 7C5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니? 7부터 시작해서 5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리고 다시 밑에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해야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좀 많이 썼죠. 근데 누구는 7C5를 보자마자, 아, 선생님, 난 7C5는 7C2하고 똑같으니까 나 이걸로 계산할래. 그래서 7 곱하기 6, 1 곱하기 6. 자, 누가 현명합니까? 밑으로 계산하는 게 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웁니까? 7C5 값하고 7C2 값이 같다라는 걸 알아놓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왜? 계산이 편해지니까. 알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죠, 4번. 자, 4번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에다가 왕별표를 치고, 사실은 오늘 이 4번을 이해하면, 컨비네이션에서 하나 또 건진 겁니다. 이것도 뭐 다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죠. 자, 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밑에다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고 E라는 사람이 있고 F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총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6명의 사람 중에 잘 보세요. 6명의 사람 중에 나는 지금부터 이 6명의 사람 중에 3명을 선택할 겁니다. 3명을 선택을 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배웠어. 뭘 배웠니? 선생님, 6명 중에 3명을 선택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6명 중에 3명을 선택. 63이 답이잖아요. 뭘 더 배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63이 답입니다. 이해되니? 그런데 요거 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봐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야, 6명 중에 3명을 선택했어? 그래서 답이 63이야? 좋아. 근데 나는 어떻게 뽑을 거냐면, 나는 있잖아. 내가 나중에 6명 중에 3명을 뽑아보니까 꼭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있잖아. A를 꼭 뽑고 싶어. 그래서 일단 A를 한 명을 딱 빼놨어. A를 딱 빼놨어. 그러니까 A가 어떤 그룹에, 자, 이 6명 중에 A라는 사람이 꼭 뽑혀야 돼. 그러면 나머지 5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2명만 뽑으면 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리고 나는 아니야, A를 안 뽑고 싶어. 그럼 A를 안 뽑는다고 생각하면 남은 5명 중에 몇 명을 다 뽑아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6명 중에 3명을 뽑아놓잖아? 선택을 하잖아? 그 선택된 3명 중에는 분명히 어떤 놈에는 A가 똑 들어가 있는 선택이 있고 어떤 거에는 A가 안 들어간 선택이 있을 거라고. 이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6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선택이란 그런 거야. 선택이란 그런 거. 니네가 실제로 생각을 해봐. 니네가 어떤 걸 선택을 하잖아? 그럼 반드시 선택 못 받는 놈이 생겨.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걸 선택하면서 선택하는 경우와 어떤 특정한 걸 선택하지 않으면서 선택하는 거 두 가지를 더하면 전체 선택의 가지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봐봐. 6명 중에 3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해서 선택하는 방법과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지 않고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를 더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하면 약간 멋지게 써보면 봐봐. N명 중에 R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특정한 한 명을 선택해서 뽑는 방법과 특정한 한 명을 선택하지 않고 뽑는 방법 두 가지가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근데 뭐 이렇게 써놔도 솔직히 말해서 요 느낌을 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지금?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게 이 느낌이 더 확실하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이거 봐요, 잡아요. 이걸 N이라고 생각해봐. N. 이게 N이죠. 이게 뭐가 되겠니? R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N마 1이죠. 여기도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R마 1이죠. 얘는 하나 줄어든 거니까 N마 1이죠. 얘는 그대로죠. R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봐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느낌은 뭐 이제 편하죠. 5시 3이 5시 2와 같다. 요 느낌은 편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요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분할과 분배가 어떤 느낌인지 좀 봐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조금 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이 분할과 분배에 의해서 또 풀어지는 문제들이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분할. 자, 어떤 걸 또 분할이라고 하고, 뭘 분배라고 하는지 얘기를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요즘 시즌이 이제 수학여행 시즌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학여행 갑니다. 몇 명이? 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수학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근데 이 100명이라는 인원을 모두 다 한 번에 통제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요 100명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명씩 10그룹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30명씩 뭐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또 데리고 가시는 선생님이 또 역량들이 있으시니까 어떤 선생님은 많은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좀 인원을 적게 데리고 가서 통제할 인원이 역량이 있더라. 그래서 그룹을 어떻게 나눴냐? 첫 번째 그룹은 50명을 이렇게 한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은 30명을 한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그죠? 자, 그럼 20명이 남았죠. 그래서 다음 그룹을 20명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명을 50명과 30명과 20명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러한 이 총량을 갖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그룹 지으는 거.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뭐 이 분할이란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상 분할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야 그러면 100명을 50명, 30명, 20명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야.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막 망설이겠죠. 야, 100명을 50명, 30명, 20명으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 100명 중에 선택을 하십니다. 몇 명을? 50명을 선택을 합니다. 먼저. 50명 선택해놨어. 그럼 이제 50명 남았죠. 그러면 다시 50명 중에 30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30명 선택했어. 자, 20명 남았죠. 남은 20명 중에 20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 그죠? 와, 분할 뭐를 안 어렵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봐봐. 어떤 케이스가 문제가 되냐면, 잘 보세요. 똑같은 100명인데, 처음에 50명 좋아. 자, 50명 좋아. 자, 50명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되겠습니까? 25명. 요렇게 인원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는 나누어지는 그룹의 명수가 명확하게 서로 다릅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번에는 50명, 25명이니까 그룹의 개수가 같은 그룹이 두 개나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충 뭐 느낌이 그런 것 같아. 100명 중에서 50명을 선택하고 50명 중에 남은 25명을 선택하고 25명 중에 25명을 선택해가지고 딱 끝났어. 근데 틀렸대. 왜 틀렸을까? 봐봐. 이런 느낌이십니다. 아까 100명 중에 50명을 선택한 요 그룹에다가 이제 반을 붙이겠죠. 야, 지금부터 니네를 A반이라고 부를게. 지금부터 니네를 B반이라고 부를게. 니네 지금부터 C반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했더니 뽑아만 놓아도 A, B, C 반은 이제 구분이 되죠. 왜? A반은 50명이 있는 반, B반은 30명이 있는 반, C반은 20명이 있는 반이니까 딱 해놓으면 A, B, C 반이 구분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있잖아. 문제는 요거야. 여기다가 야, 너 A반이야. 너 B반이야. 너 C반이야. 야, 이렇게 되면 B반하고 C반은 인원이 같으니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B반인지 누가 C반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 두 개는 위치를 바꿔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두 반이 인원이 같아요. 같은 반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되나? 그러면 이제 니네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 야, 내가 수학을 지금 선생님한테 듣고 있는데 과연 나의 수학의 이해도는 얼마나 될까? 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 이해도 테스트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을 선생님이 봐봐. 자, 4명, 2명, 2명이라는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4명 선택하고 6명 중에 2명 선택하고 4명 중에 2명 선택하고 남은 2명 중에 2명 선택하면 되는데 곱하기 같은 개수가 3그룹이나 있네요. 300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분할을 다 배우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분할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분할의 끝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봐. 자, 그럼 이제 분배가 뭔지 잡으러 가봅시다. 분배. 잘 보세요, 지금부터. 분배는 뭐냐면요. 자, 이제 100명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갔어.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죠. 50명, 30명, 20명으로 나눴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보니 학교 운동장에 버스가 3대가 와 있습니다. 그죠? 자, 버스가 3대가 와 있습니다. 가버스, 나버스, 다버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버스에 이제 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50명 되어진 물론 가나다 버스가 모두 5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버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A반이죠. A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가버스 탈래? 나버스 탈 때 다 버스 탈래? 그러니까 이거대 선택권이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고요. 얘가 어느 특정한 버스를 선택해 버리면 얘는 선택권이 몇 가지로 줄어듭니까? 두 가지로 줄어들죠. 얘도 선택권이 몇 가지로 줄어듭니까? 한 가지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다시 분배하는 방법은 팩토리얼, 3팩토리얼 6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100명이라는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잡는 여기까지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분할. 되겠죠? 분할되어진 그룹을 버스에 태워. 그게 분배야. 아시겠니? 그럼 분배는 자, 질문. 자, 이제 너희들 많이 헷갈리는 질문 봐. 인원이 다를 때는 나 이해할 것 같아. 3팩. 오케이. 그러면 이거야. 지금 A반이 50명짜리 반, 25명짜리 반, 25명짜리 반이야. 선생님, 얘들을 가나다 버스에 태울 때, 이건 똑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가번 버스에 얘가 타고요, 나번 버스에 타고 얘가 탄 이거하고, 이 B반하고 C반이 있었는데, 얘를 여기다가 태우고 여기다가 태웠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태우고 얘를 여기 태운 거 하고, 얘를 여기 태우고 얘를 태운 거 하고는 같은 방법일까? 다른 방법일까?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야, 같은 방법입니까? 잘 생각해 봅니다. 자, 봐봐. 어떻게? 실질적으로 니네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야, 1반 25명, 2반 25명이야. 1반이 1번 버스에 탔어. 2반이 2번 버스에 탔어. 그죠? 딱 들어가서 딱 봤는데, 근데, 아니야, 내려! 1반은 2번 버스 타. 2반은 1번 버스 타. 이렇게 했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다른 거. 왜? 버스를 탄 인원들이 세부적인 인원들이 누군지가 다르잖아. 명수는 똑같지만 아까 분할을 할 때는 명수가 똑같았을 때 반을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200분의 1로 나눴지만 분배를 하게 되면 1번 버스와 2번 버스에 탔을 때 1번에 A반이 타고 2번에 B반이 타는 거 하고 1번에 B반이 타고 2번에 A반이 타는 건 다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무시하고 몇 팩이라고 하면 돼? 3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봐봐. 모두 같은 수일 때 뭐가 돼? 300분의 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쓸 수 있겠죠? 6권의 책을 3권, 2권, 1권, 6시 3, 3시, 1시 1. 할 수 있겠죠? n묶음으로 분할하여 n명에게 분배하는 방법수 n팩토리얼. 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6권 책 3권, 2권, 1권을 묶어서 A, B, C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일단 나누고 분배하고. 되겠습니까?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세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자, 유형을 뽀개자라는 얘기가 나오셨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해주고 나서 선생님이 요걸 숙제로 드렸는데, 안 해왔다는 얘기죠. 그죠? 해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해오셔서 선생님이 오늘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언제 배웠기 때문에 자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채워보세요. 자 한번 살짝 한번 문제들을 한번 써보세요. 답을. 자 문제의 답들을 한번 써보세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야 이거 자, 답 써봤니? 깔끔하게 써지니? 자,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답 안 써지는 번호 한번 불러봐. 몇 번이 안 써지니?
아, 답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제대로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자, 봅시다. 자, 순열과 조합 1번. 그죠? 12, 14, 25, 3, 9. 됐니? 틀리고 맞고 빨리 동그라미 쳐봐. 자, 틀린 거 있어 없어? 아니, 말들을 안 해. 다 수고해서 내가 채점하기 전에 말해봐. 자, 요 느낌인데 봐봐. 이걸 쌤이 뭐 다 풀어주는 건 좀 그렇고 보세요. 1부터 105까지 자연 중에서 3과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자, 이런 문제가 어렵죠. 봐봐. 3과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여기다 밑줄. 3과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여기다 밑줄 찍고.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십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집합이라고 딱 써보세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집합. 그래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집합을 지금부터 A집합이라고 볼 겁니다. 그 다음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집합. 자, 요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B집합이라고 볼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컴마 찍고 이런 느낌 괜찮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집합.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집합. 얘는 뭐가 됩니까? A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죠. 7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집합. 뭐가 됩니까?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쓰는 것 중에서 어려운 거 없잖니,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니네가 좀 불편해 한단 말이야. 그럼 저 문제를 불편해 하지 않으려면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저런 표현법의 풀이가 필요한 거야.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자, 3과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자, 저 문장이죠. 저 빨간색 문장. 보세요. 3과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B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요거 대 개수를 구하다라는 문제야. 이해됩니까? 자, 빨간색 문장을 저렇게 기호화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좋냐? 이렇게 기호화해서 하면 뭐가 좋냐? 자, 선생님 보세요. 자, 그럼 뭐가 좋냐? 너 이리 와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지? 어려운 말로는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어집니다. 되겠니? 그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는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그때 개수는 자, 전체 개수에서 뭐를 빼주면 됩니까? 합집합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전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1부터 105까지의 자연수니까 105개겠죠. 그러면 합집합이네요. 아,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진 건 몇 개야? 105를 갖다가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3, 3, 9, 3, 5, 15. 3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몇 개야? 105를 갖다 7로 나누면 되겠죠. 7, 1은 7. 자, 7, 5, 35.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3과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거. 21의 배수. 그죠? 105를 21로 나누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개가 있네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105에서 50에서 5를 뺐으니까 45가 되겠죠? 그럼 답은 몇 개가 됩니까? 60개군요. 아, 네가 답이군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되겠냐 무슨 말인지. 근데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니네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 문제가 나왔었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수준의 문제야. 그죠? 현 상황에서. 근데 저 상황을 말로 이해하지 말고 뭘로 이해하자? 기호로 이해하자. 되겠죠? 거기다 딱 기호를 좀 강력하게 써놓고 어떠한 기호가 앞으로 여사건적 느낌이 나는 문제의 집합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나는 앞으로 여집합을 활용할 거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할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푼다. 라는 거를 강력하게 써놓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든 시험 문제를 다 맞춰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틀릴 수 있죠. 틀려야죠. 근데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쳐준 문제에 대해서 틀려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오른쪽 6번 보자.
2x 플러스 y가 5보다 적다를 만족하는, 자 밑줄 또 한번 그어볼까? 의미 아닌 정수 xy.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또 헷갈리더라고, 그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자연수 플러스 0이죠. 자연수 플러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수 플러스 0, 그죠? 의미 아닌 정수, 자연수에 0이 추가됐다 이런 느낌이죠.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요게 이제 전형적인 가지치기 문제죠. 되겠습니까? 근데 가지치기 문제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 이 개수가 x의 개수는 2이고 y의 개수는 1이죠. 그래서 개수가 큰 놈이 있죠. 개수가 큰 것 기준으로 합니다. 개수가 큰 것 기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x가 3이 될 수는 없죠. 6이 되는 순간 5보다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x는 2가 처음 출발이 되겠죠. 그럼 x가 2가 출발이 되면 그러면 y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4가 되어지니까 y 값은 되겠죠. 자, 0밖에 안 되겠죠. 자, 또 x값이 1로 다운되면, 그죠? x값이 1로 다운되면 그러면 y는 뭐보다 적으면 됩니까? 3보다 적으면 되니까 y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좀 많아졌죠?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어집니다. x값이 0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y가 5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y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죠? 자, 뭐부터? 4, 3, 2, 1, 0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입니까? x가 0일 때 5가지, x가 1일 때 3가지, 그 다음에 x가 2일 때 1가지, 그죠? 따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됩니까? 9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답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 넘겨. 자, 거기에 보시면 7번 문제에 상자 문제가 있죠? 자, 7번 문제 상자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했었을 때 이것과 X는 6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와 선생님 난 이런 문제가 너무 싫은데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가 싫은 이유는 이 단원이 싫은 게 아니겠죠. 원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싫겠죠. 자, 일단 이 원이죠. 원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쳐다보면 중심이 보이죠. 중심의 좌표는, 자, 첫 번째 가로를 0으로 만족하는 x값 a, 두 번째 가로를 0으로 만족하는 x값 0, y값 0. 그래서 a, 0이 중심이죠. 그래서 a,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r의 제곱이니까 b가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x는 6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x가 6이 딱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6입니다. x는 6.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A와 B는 주사위 눈금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자, 만약에 A가 1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1입니다. 그러면 A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1,0입니다. 중심이 1,0에 있겠죠. A가 1이면. 그러면서 반지름이 1이면, 그러니까 B도 1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얘가 B가 1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까지 딱 전진하겠죠. 그 다음 B가 2가 되면 이런 그림이 되어지겠죠. 이 빨간색은 B가 2가 되어진 겁니다. 반지름 2가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3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 B가 3이 되어지면 원이 더 커지죠. 이렇게 커져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4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B가 여기가 3일 때가 되어집니다. 자, B가 4가 되어지면 또 원이 더 커지죠.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5가 되어지면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B가 4일 때가 됩니다. 자, 더 커지죠. 더 커져서 이제 B가 5가 되어지면 이렇게 가서, 자,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어지겠죠. 얘가 B가 5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6하고 안 만나야 됩니다. 그럼 B 값이 6이 되는 순간, B가 5가 되는 순간 만나버렸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의 순서쌍이니까 A 1,1, A 1,2, A 1,3, A 1,4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A가 1일 때 몇 가지가 만들어진다?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나? 이제 암산. A가 2가 돼봐. A가 2. 그러면 중심이 2,0이지. 그럼 2,0이 뭐예요? 2,0. 여기 6이 서 있어. 그럼 반지름 1이면 여기 3까지 가겠죠. 3. 반지름 2이면 4까지 가겠죠. 반지름이 3이면 5까지 가겠죠. 반지름이 4이면 또 만나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2로 시작하면 2,1, 2,2, 2,3 여기서 멈춰야죠.
됐습니까? 그죠? 와, 이제 알겠냐?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이제 알겠냐? 잘 봐라. 1,5가 되어지는 순간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어지니까 얘하고 만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 안 되는 거야. 2,4가 되면 더해서 6이 되어지니까 얘하고 만난다는 뜻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3,1, 3,2까지만 써야 되지. 3,3이 되는 순간 더해서 6이 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 4,1, 4,2 이거 안 되겠죠. 5,1 이거 안 되겠죠. 될 수 있는 건 4개, 3개, 2개, 1개 되겠죠. 그래서 총 10개의 가지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야. 이해되나? 그죠? 자, 상자 문제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문제죠.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7번이야. 자, 다음 곱해법칙. 곱해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란 얘기야. 요거는 그냥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해볼까? 요거 10번 봐봐. 10번 눈으로 읽자. 자, 이거를 전개에 있을 때 항의 개수는 앞에 있는 항이 몇 개? 3개죠. 뒤에 있는 항이 몇 개? 3개죠. 전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몇 번 곱해야 돼? 9번 곱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항이 모두 다른 항이지. 그래서 항은 9개입니다. 너무 쉽죠. 9개입니다. 자, 요런 문제. 요건 이제 니네가 좀 싫어하는 문제. 봐봐. A, B인데 A는 여기 소속이야. 그러니까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건 13579, 스몰 B가 될 수 있는 건 2B야. 그러니까 이거의 순서상은 앞에 A가 될 수 있는 게 5가지, B가 될 수 있는 게 2가지. 그러니까 5 곱하기 2에서 NC의 개수는 몇 개? 10개. 대표적인 곱의 법칙. 맞아 안 맞아? 다시 써봐. NC 밑에다가 뭐라고? A가 될 수, 스몰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종류? 5가지 종류. 됐니? 그 다음에 스몰 B가 될 수 있는 게 2가지 종류. 동시에 순서상을 채우는 거니까 5 곱하기 2. 그래서 몇 개? 10개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양의 약수의 개수. 뭐 약수의 개수 이런 문제를 모르지는 않을 건데, 자, 그래도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약수의 개수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4라는 숫자를 딱 데리고 와서 처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되겠죠. 54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자, 얘가 27이 되어지고, 자, 3이 3번 곱해지죠. 3이 3번 곱해지니까, 사실은 54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의 3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 소인수 분해되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약수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3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4다. 몇 개다? 8개다. 이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는 굉장히 쉽죠. 자, 두 번째. 자, 뭐가 있습니까?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의 총합.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약수의 총합은 여기가 2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여기 3의 3제곱이죠. 그러면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 더하기 3의 3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얘가 약수의 총합이 되어집니다. 약수의 총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기본. 그럼 약간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자, 요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54의, 선생님, 양의 약수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 보면, 약수는 음수도 되나 보죠? 네? 약수는 음수도 되나 보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수라는 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양의 약수, 뭐 8의 약수 그러면 1, 2, 4, 8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8의 약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것도 약수의 개념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상에서 음수는 생각하지 마라 양수만 생각해라 이런 지정을 해주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가끔 쌤한테 물어봅니다. 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도 8의 약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니까 1, 2, 4, 8이지 음수 범위까지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가시고 54의 양의 약수 중 됐습니까?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는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봐. 5, 좀 달라졌지 문제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일단 똑같습니다. 54를 빨리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리고 2 곱하기 3의 3제곱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리고 2의 배수? 자, 2의 배수의 특징이 뭐야? 2의 배수는 모두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거야? 2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를 하나 강력하게 2의 배수를 찾고 있으니까 2를 강력하게 묶어내고 나머지 남는 거를 써보면 여기 3의 3제곱만 쓰겠죠. 그래서 이것의 약수의 개수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니? 4개가 나오죠. 그래서 2의 배수는 4개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2의 배수가 아니고 만약에 야 3의 배수 몇 개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이해하겠지. 그럼 54를 데리고 와서 3을 강력하게 못 가내고 2의 1제곱과 3의 2곱이 되어지니까 요거 대 약수의 개수죠. 2 곱하기 3이 돼서 몇 개가 되겠니? 6개. 이렇게 답을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죠? 그러니까 2의 배수는 2가 곱해진 숫자고 3의 배수는 3이 곱해진 숫자니까 이미 하나를 이렇게 분리를 해. 알겠죠? 2를 분리하고 3을 분리하고 남은 것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그 문제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 보세요. 360과 공약수의 개수 밑줄 그어. 공약수의 개수 밑줄 긋고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이해하겠습니까? 뭐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360과 6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공약수의 개수가 된다. 알겠죠? 자, 구분해 놓으시고 설마 최대 공약수 못 구하진 않겠지. 자, 됐습니다. 자, 13번하고 14번 있죠. 두 개 답 써봐 이제. 자, 쓸 수 있을 겁니다. 13번, 14번 답 써봐. 민서야, 전남도 몇 개 필요해? 이랬죠. 자, 13번, 14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제대로 풀었는지 바로 점검을 해드릴게. 잘 봐. 자, 13번하고 14번입니다. 75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6개일 때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75라는 숫자를 데리고 와서 바로 소인수 분해를 하면 3, 2는 6, 3, 5, 15 되겠죠? 5하고 5니까 결국 7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바깥에 n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직도 이 다음 줄을 못 쓰는 사람들을 반성하자. 3의 n제곱 곱하기 5의 2n제곱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죠? 그럼 n 플러스 1 하나씩 더하면 되니까 2n 플러스 1. 자, 더했죠? 그거의 값이 몇 개? 66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나? 그죠? 요렇게 되어지고요. 일단 딱 보자마자 n값이 5라는 거 금방 알겠지? 그죠? n값이 5라는 거 금방 보여. 6 곱하기 11. 되겠죠? 그래서 n은 5다. 자, 다음 1014번이죠. 1014도 이제 1080 그죠? 1080을 데리고 와서 2524 되겠죠? 아, 이게 참 2는 4, 27 그죠? 괴롭네.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사실 큰 숫자로 하면 되는데 또 큰 숫자를 한 방에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다 쪼개고 있습니다. 자,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가 되어지시겠죠. 자, 일단 3의 배수죠. 아까 가르쳐 드렸죠. 3의 배수는 3 묶어내고 2의 3제곱 곱하기 3 하나 묶어졌으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약수의 개수 구하시면 되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24개가 되어지나 이게 P입니다. 5의 배수는 5를 묶어내면 되죠.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그래서 안에 있는 약수의 개수 4 곱하기 4 몇 개? 16개. 이게 뭐다고? Q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하랍니다. 40이 되어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나왔는데 틀려갖고 오시면 정말 난감합니다. 저런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받아주시고요. 넘어가도 되죠. 자, 다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자, 요것도 이제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키워드 자체가 또 헷갈리는 키워드이긴 한데 근데 요건 요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안 틀리려면 어떻게 정리하냐? 자, 요렇게 정리합니다. 요렇게 딱 되어 있는 이 문장에다가 자, 이 지불 방법에다가 지불 금액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사이에다가 그 검정색 펜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나머지 거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 지불 방법이 지불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니? 항상 방법이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알겠죠? 저거 하나만 딱 써놔. 다른 건 다 지워버렸어. 자, 지워버리라고 했는데 또 용감하게 써놓지 마시고 잘 봐. 이제 어떻게 푸는지 봐. 자, 어떻게 푸는지 봅니다. 어떻게 푸는지 봅니다. 자,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근데 안 읽습니다, 그냥. 자, 보세요. 1,000원짜리 2장이 있죠? 1,000원짜리 2장이 있으니까 나의 선택권은 1,000원짜리 빵장 1장 2장. 선택권이 3가지가 있지, 3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5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빵개 1개, 2개, 3개. 4가지 선택권이 있죠. 100원짜리는 3개죠. 그러니까 빵개 1개, 2개, 3개. 4가지 선택권이 있죠. 근데 0원은 빼야 되니까 모두 빵개 사용한 건 무조건 0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는 무조건 빼주세요. 그러면 3, 4, 47가지가 나오죠. 이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 그냥 놔두시고. 자, 다시 봐, 이제. 한 번 더 봐. 여기가 중요해. 보세요. 100원짜리 3개가 있어. 야, 100원짜리 3개면 맥스가 300원이야, 300원. 300원은 500원의 역할을 해, 못해? 못하지? 그러니까 얘는 500원의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500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얘는 뭐의 역할을 합니까? 1,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100원짜리는 500원짜리 역할을 못하지만 500원짜리는 1,000원짜리 역할을 하죠. 이럴 때는 화폐를 1,000원짜리를 방금 500원짜리가 1,000원짜리 역할을 하니까 화폐를 500원짜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500원짜리 4개가 추가가 돼서 총 몇 개가 되니? 7개가 되죠. 그럼 나는 지금 몇 개를 들고 있는 거냐면 500원짜리 7개하고 100원짜리 3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500원짜리 활용도 8가지죠. 100원짜리 활용도 4가지죠. 한 가지 뺐죠. 31이죠. 이게 방법이고 이게 금액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방법이 금액보다 많다 그랬지. 이해되냐? 그래서 위에 게 방법, 밑에 게 금액. 알겠지? 그럼 저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한 번 써보고 두 번째는 뭐야? 화폐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만 바꾸어서 한 번 더 써보고. 크기가 크게 나온 게 방법, 적게 나온 게 금액. 알겠죠? 답은 뭐야 그래서? 자, 빼랍니다.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셨냐? 근데 선생님 금액 언제까지 바꿔요? 아니, 화폐가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만 바꾸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해서 100원짜리가 5개 있다. 그럼 500원짜리 역할을 하지. 그럼 500원짜리도 100원짜리로 바꿔야 돼. 알겠냐? 자, 요런 느낌인데 요 느낌의 문제를 화폐의 간섭이 좀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다시 바꿔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00원짜리 3개밖에 없네요. 5,0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2개. 아, 이것도 전부 전액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었네. 그래서 뭐 좀 쉬운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일단 자, 씁니다. 어떻게? 띵 해가지고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금액 어떻게 하더라? 고민하지 마시고 500원짜리 2개니까 3, 100원짜리 3개니까 4, 50원짜리 3개니까 4 빼기 1. 그래서 얼마가 돼? 47 하나 써놓으시고 두 번째는 자, 확인. 50원짜리 3개 오케이. 이거 100원짜리 역할 할 수 있어. 100원짜리 3개 오케이. 500원짜리 역할 못해.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50원짜리가 몇 개로 늘어나? 자, 6개니까 9개로 늘어나. 50원짜리 9개. 얘는 바꿨으니까 사라졌어.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선택권 3가지. 50원짜리 선택권 10가지. 하나 빼. 29가지죠. 답이죠. 이해되나? 방법은 금액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놈이 금액이다. 화폐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까지만 화폐를 바꾼다. 알겠죠? 화폐의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만 화폐를 바꾼다. 화폐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알겠죠? 이런 느낌인데 요것도 역시 500원짜리 50원으로 안 바꿔요.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이미 500원짜리 역할을 못하는데 어떻게 500원짜리가 50원짜리가 되겠니? 화폐가 간섭이 되는 부분만 바꾸라고. 50원짜리는 3개나 있으니까 100원짜리 역할을 하니까 100원짜리 50원으로 바꿨지. 근데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는데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아 놓으시고요. 자,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로망 지정이죠. 요거는 굉장히 쉽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버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버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버전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 A, B, C, D를 연결할 길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A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경로 지정을 먼저 합니다. 경로 지정.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자, 길이 2개죠. 자, B에서 C로 가는 건 길이 3개죠. 자, 동시에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3, 6이다. A에서 D로 가는 거 4가지죠. D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죠. 12죠. 총 방법의 수는 그래서 18가지다. 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느낌의 문제는 우리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이게 18번 문제입니다. 좀 말을 빨리 해도 되고요.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업 돌려 들으세요. 녹화해 놓은 거 보내달라고 하시라고 지금 녹화 중이니까.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답 한번 써보세요. 써봐. 20번. 자,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이 문제의 답은 이랑이가 답하는 걸로. 저요? 네, 20초입니다. 15초 남았습니다. (10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이랑이 몇 번? 5번. 5번.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구하여 자, 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지점에 개수로 따지면 몇 개의 길이 생길지 모르니까 n 개의 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봅시다.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가 72가지가 되려고 한다. 추가해야 될 도로의 개수는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로 지정합시다. 집에서 A를 들렸다가 학교로 가면 되겠죠? 학교로 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집에서 아니다. 나는 B를 들려서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집에서 A를 들렸다가 길이 생겼네. 한번 가봐야지. B로 갔다가 학교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집에서 B로 갔다가 길이 생겼네. A로 갔다가 학교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곱하시면 되죠. 자, 집에서 A로 가는 방법 3가지죠. A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 4가지니까 12가지입니다. 자, 집에서 B로 가는 방법 2가지죠. B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 2가지니까 4가지가 되시겠죠. 자, 다음이죠. 집에서 A로 가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 N가지, B에서 학교로 가는 거 2가지. 그러니까 몇 N이 되겠습니까? 6N이 되겠죠. 집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A로 가는 거 N가지, A에서 학교로 가는 거 4가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8N이 되어지겠죠. 자, 이걸 다 더합시다. 그러면 16 플러스 14N이 되어지는데 얘가 몇 가지가 돼야 돼? 72가지가 됩니다. 그럼 14N 값은 자, 넘깁시다.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50하고도 6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N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4, 4, 16이니까 4가 되어지네요. 그래서 N은 4개가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저 선생님이 풀어놓은 저 풀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맞죠? 근데 놓친 건 있을 겁니다. 되죠? 경우의 수가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놓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이 어려운 거죠. 차라리 이해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해도 안 되고 놓치는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어렵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의 문제풀인데 조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원은 아까 봤지? 정말 짧게 이론이 끝났잖아. 이론은 정말 짧게 끝나잖아. 다 유형 싸움이고 문제 싸움이라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냐에 따라서 이 단원이 결정이 된다고. 지금 나가 있는 거 QR 나가 있지, 시너지 있지, 요거 있지. 밀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거기다가 오늘까지 마감. 내일까지 마감이지. 내일까지 뭐 마감이야? 무리함수 마감. 오케이? 근데 내일까지도 무리함수가 마감이 안 된다. 남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남긴다 내가. 알겠지?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무조건 무리함수 마감돼야 돼. 뭐 기준? QR 기준. 오케이. 자, 이제 색깔 칠하기 들어가는데 색깔 칠하기 잘 보셔야 됩니다. 색깔 칠하기는 이제 별표를 딱 쳐놓습니다. 별표를 쳐놓고 자, 오늘 배우고 나서는 색깔 칠하기가 절대 약점이 안 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고 나서부터는 색깔 칠하기가 약점이 안 되어 있기를 바란다.
자, 색깔 칠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잘 보시고, 자, 문제상에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봅니다. 오른쪽 그림의 5개 영역을 빨간색, 그러니까 5개 영역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그러니까 하나, 둘, 셋, 5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죠. 5가지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할 겁니다. A, B, C, D의 영역이 같은 색을 중복해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일단 저 단어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인접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선생님이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인접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변을 공유하고 있는 땅은 인접한 겁니다. 변을 공유하고 있는 땅은 인접한 거야. 하지만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요거는 인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을 공유하는 게 인접이지 꼭지점을 공유하는 건 인접이 아닙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자,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제 풀러 갑시다. 이 문제를 풀 때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나오셔야 될 영역은 A, B, C, D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쳐다보셔야 되냐면 누구겠습니까? B입니다. B. 왜 B겠습니까? B는 나머지 4땅과 모두 다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있는 면이 가장 많은 땅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잘 봐라. 일단은 B 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B 땅에 칠할 수 있는 색깔, B 땅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제한 조건이 없네요. 5가지 다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곱하기 됐죠? 자, B 다음에 어디로 갈까? 편한 대로 가세요. 이 A로 가볼까? 이렇게 돌아볼까? 그럼 A 땅에 칠할 색은 뭐냐라고 돼 있죠. 근데 A 땅은 B 땅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B 땅에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하면 A 땅은 빨간색을 빼고 칠해야 돼. 그러니까 4가지로 줄여드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황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칠하러 갔는데, 자, 이 땅 보세요. 이 땅도 A 땅하고 인접해 있죠? 근데 이 땅은 B 땅하고도 인접돼 있어. 그러니까 빨간색과 주황색을 빼고 칠해야 되니까 얘는 몇 개가 선택권이 되는 거니? 3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칠한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파란색입니다. 자, 파란색을 딱 칠해놓고 나서 이제 D 땅으로 가봅시다. D 땅. D 땅을 보니까 D 땅은 여기에 칠해놓은 파란색과 여기에 칠해놓은 빨간색만 빼면 되니까 D 땅의 선택권은 3가지가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자,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은 D 땅에다가 주황색을 칠했습니다. 주황색. 아니야. 어차피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빼면 된다며.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색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2가지가 있죠. 그랬더니 여기다가 주황색을 칠하든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든 어쨌든 2가지 색만 빼면 되니까 여기 선택권은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도 3가지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방금. 어떤 한 면이 모든 면에 인접하고 있는 땅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대칭 형태가 되어지는 이 2개의 색깔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면 자체가 모든 면에 다 있지 않는 문제에서는 대칭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2 부분을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구분하고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답입니다.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이러면 답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의 문제만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요 문제 한번 보세요. 요 문제. 자,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쉬운 거 봅시다. 4개의 영역에 있고 4가지 색을 칠할 거야.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A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만 피하면 됩니까? 자, 이 파란색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선택권입니까? 3가지 선택권이 되죠. 오케이 하고 끝났어.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 근데 생각해봐. 빨간색, 파란색인데 여기다가 빨간색을 안 쓰고 노란색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가 밖에 안 되죠. 이해됩니까? 구분이 됩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이 문제 구분이 됩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구간에 칠할 색깔의 가지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첫 번째 A와 D가 같은 색일 때, 두 번째 A와 D가 다른 색일 때라고 구분을 하고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선생님 저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 그림을 보시면 어느 한 면이 다른 한 면에 모두 맞닿아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칭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같은 색으로 칠할 거냐 다른 색으로 칠할 거냐.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어째서 이렇게만 기준을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의 차이점만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A와 D가 같은 색이다. 그럼 A에 칠할 색은 네 가지죠. B에 여기에 칠할 색은 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죠. 근데 여기다 칠할 색은 한 가지죠. 왜? 같은 색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색 칠했으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까지는 몇 가지가 됩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색깔 한 가지만 빼면 되니까. 근데 얘는 뭐가 됩니까? 처음에 A에 네 가지죠. 그 다음 C는 자동으로 세 가지가 많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파란색도 칠하면 안 되죠. 이 색도 칠하면 안 되죠. 그럼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무슨 색이 칠해져 있죠? 여기는 P에서 칠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더하는 게 이 문제 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색깔 칠하기 문제에서는 이 두 종류를 일단 강력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 형태입니다. 오케이?